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PB님, 어제 증시는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우가 이제 윤화헬의 폭락 속에 0.8% 정도 밀렸고, 반면에 S&P 500은 간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어줬는데요. 일단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미국 지수가 엇갈리는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은 좋았고 다우가 조금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다우가 가장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헬스케어 관련주와 보험주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먼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나스닥과 S&P 500은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좋았다가 다우존스는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메디케어 지원금 동결 소식이 조금 보험주 쪽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나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그에 반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분기 실적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대략 20% 가까운 19% 가까이 빠졌고, 또 다른 이제 메디케어 보험사인 휴마나라는 종목은 20%까지도 급락하고, 약국 체인인 CVS도 10%가량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 지원금을 동결 소식과 함께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 중에 좀 대장주에 해당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좀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 시즌, 미국은 따로 실적 시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적이 보통 월 말 정도에 많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시면서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렸고, 그에 반하여 실적이 좋다고 생각되는 테크주 쪽에서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모습도 종종 나오지 않을까, 이에도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S&P 500 지수가 시원시원하게 가주진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시총 큰 대형주들 자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M7이 다시 좀 힘을 찾고 이 실적 발표가 S&P 500 지수의 또 상승, 촉매제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었다라는 표현을 많은 테크주들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 이제 강세를 조금 많은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0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5%대 강세를 보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회사들은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테크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주간 200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까지는 순조롭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너무 높아서 4월 실적 시즌까지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미국 S&P 500 기업 중에 약 81%가 저희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반응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서 S&P 500 기업 중에 9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내 장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쪽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이유는 싱가포르 공장에 35조 원가량을 들여서 제조 시설을 착공한다라는 호재성 소식도 함께 나오게 되었고, 실적도 아마 이에 대해서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테크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이들이 다시 잘 갈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빅테크가 부진하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디램이라던가 낸드 이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렸잖아요. 이제는 다시 그 자금이 큰 쪽으로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클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FOMC를 좀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에 대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스토리를
좀 만들 수가 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지금까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앞으로는 다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면은 결국에는 금리 쪽도 살펴보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기보다는 결국에 기존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 다음에 다시 찾아서 HDD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알파벳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좀 해소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업계 전반이 좀 이용률을 상승시키는 추세인데, 구글 클라우드가 5월부터 이 데이터 전송료를 최대 2배 가까이 인상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알파벳에 있어서 우리가 뭐 호재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아직까지 일단 데이터 전송 요금이 최대 2배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네. 북미는 기존 대비 2배, 뭐 기가바이트당 0.04달러에서 0.08달러, 유럽은 한 60%, 0.05달러에서 0.08달러, 아시아는 한 40%, 0.06에서 0.085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5월 청구 주기부터 청구서에 반영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요약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측에서는 이제 서비스의 가치와 성과에 맞추기 위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특히 저지연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이런 업데이트는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노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이제 아마존에서도 좀 가격을 높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제품군 가격을 지난해 좀 큰 폭으로 인상한 바도 있어서, 고객 대상 연간 구독을 월별로 결제하는 고객 대상으로 5%를 높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빅3, 이제 AWS가 30%, 그리고 MS가 20%, 구글 클라우드가 13% 정도가 빅3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 요금이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확보된 고객들에게 가격을 높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재성 기사라기보다는 결국에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지금 요 2배 올린다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데이터 전송 요금이 어떻게 시장을 반영할지는 아직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을 높이게 된다면은 결국엔 실적에서 또는 매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을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 좀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가장 저렴했던 AI, 인공지능 멤버십 대비해서 62% 저렴한 새 멤버십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가격을 올린 걸 얘기해 드렸고, 이번에는 AI 멤버십에서 저렴한 새 멤버십을 하나 출시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저가로 공급을 해서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 AI 쪽 멤버십을 싸게 제공을 해서 고객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확보된 고객들이 이제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가격을 높인다면은 다시 한번 더 매출을 높이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이탈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실적 개선 방법 중에 하나이고, 방금 말씀해주신 멤버십 가격을 확 낮추는 전략, 이것도 일단 고객들 불러온 다음에 차차 높이면서 락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 앞서 FOMC를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일단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금리를 낮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이후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 어떻게 보면은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이 이후에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된다는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고, 이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0.75%포인트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 초에 1월에 바로 한 번 더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도 좀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이후에 이제 4시에 아마 금리가 발표될 거고, 그거보다 한 30분 정도
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텐데 여기에 나오는 성명서 내 문구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금리 자체도 이미 중립 수준에 뭐 근접했기 때문에 금리 수준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야기를 전망할 때도 하반기에 두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는 저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발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꼭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결은 동결인데 좀 비둘기파적인 동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동결을 시사할지 이 부분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시장은 오늘 FOMC 회의 결과보다도 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링리더가 될 거라는 베팅이 예측 시장에서도 많은 상황인데 피비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베팅 사이트를 뭐 믿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릭 리더라고 하는 저희 블랙락 CIO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거물이시기도 하고 한 2조 가까이를 2조 달러 가까이를 투자하는 이제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를 유력 후보로 이제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리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론자 또는 이제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급되던 다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그것이 부담이 되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수혜주를 조금 찾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블랙록 CIO로 지내게 되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도 뭐 강력한 호재가 된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게 되었고 리더 CIO가 이제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뭐 금을 대체할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었고 비트코인은 금괴를 교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금 투자자라고 좀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비트코인은 현명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돼야 한다라는 발언도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래티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커를 MSTR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가게 되면서 주가가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이와 연동된 주가 변동으로 조금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금을 뭐 비트코인 매입에 투입하는 모습도 보였고 같은 기간을 추가로 매입하는 비트코인 2,900개를 뭐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있고 특히 이번 거래까지 지나가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71만 개 이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누적 매입 금액이 541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지금 리더가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은 이와 관련된 과거 발언들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조금 훈풍이 조금 불지 않을까. 다만 이 이후의 리더의 발언이 어떻게 바뀔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블랙락의 CIO로서의 발언과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의 발언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를 긍정적인 기사 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기사거리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새로 떠오르는 이 후보 링리더는 또 시장 친화적이면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친 비트코인 기조를 가져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확 올랐듯이 이번에도 좀 연준 의장의 효과로 비트코인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엮어서 스트래티지 종목 하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FOMC 일단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 중 하나, 경기 데이터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와서 탄탄하다라는 인식하에 내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니까 이게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급락은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는 저희가 뭐 이야기했던 뭐 CPI나 PPI 같은 이런 지표보다는 앞으로의 소비 여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심리 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심리를 상황을 좀 파악하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1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84.5로 전달 대비 9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향후 6개월 단기 기대지수도 한 9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65.1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결국에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는 고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이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겹쳤다라고 이제 좀 풀이하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유가와 가스 가격 그리고 식료품 가격까지 이런 물가 관련 언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여기에 이제 노동시장과 건강보험에 대한 언급도 늘었다라고 좀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또는 어떻게 지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소비자의 연령대나 소득 수준 전반을 좀 살펴보시는 거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연소득 5만 달러 가구 이상의 체감 경기가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체감 경기는 조금 안 좋다 이 이야기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느끼는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자체도 양극화가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체감적으로 불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에는 필수 소비재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소비층, 노출이 높은 소비재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월마트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매장도 갖고 있고 다만 저소득 소비층이 향후 소비 여건 개선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주고 특히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둔 업체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큰 마트들, 어떻게 보면 싸게 파는 마트들이 불황일 때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모습은 어떻게 온라인 시장의 발달과 관계가 있었다면은 만약에 지금부터 요 기사 근거로 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면은 불황형 필수 소비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황형 소비,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소비의 수혜주로 월마트가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요즘 증시도 증시지만 금과 은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 자체가 좀 달러 약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약달러 오히려 좋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다시금 좀 이 약달러 기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달러 약세가 상반기로 한정되진 않을 것 같은데 대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미국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조금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 표현을 달러와 신뢰도에 금이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수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항상 거의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95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오랜만에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FED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우려와 함께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발언과 그리고 그린란드 발언에 대한 위협으로 달러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좀 흔들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에 안전자산은 달러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전자산 내에서 달러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금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온스당 100만 원 넘어가는 모습도 항상 보이고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5,181달러를 넘었고 은 가격도 7%까지 오르면서 한 113달러까지 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를 띄우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살짝 나오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금값이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금 자체를 ETF로 투자하시거나 금 선물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실물 금을 투자하시는 거가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금광 주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뉴몬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티커는 NEM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금을 비롯한 구리, 은, 아연 및 납을 채굴하는 금광 회사로 알려져 있고 지금 주가 차트가 거의 금 차트와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서 금 가격 상세라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결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면은 금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될 것이고 이 금을 채굴하는 광산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뉴몬트 외에도 베리골드 마이닝 같은 회사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금 자체를 투자하시거나 또는 금 광산을 갖고 있는 회사를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안전자산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 달러 약세를 활용을 해서 해외 투자를 좀 늘리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머징이라던가 혹은 이런 금, 은 관련 주식들, 원자재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꼭 짚어봐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시게이트의 실적 발표 이후 시게이트 비롯한 이 HDD 저장 장치 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나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요? 네, 이제 HDD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주가가 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이후에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도 함께 있는데 두 개를 싸잡아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D 시장 점유율을 이 세 회사에서 과점으로 갖고 있고 WDC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한 42% 그리고 저희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41%가량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DD 공급이 수요보다 10%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 부족은 지속이 될 거고 이 이후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까지도 저희의 수혜주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웨스턴 디지털도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반도체 회사들 중에 결국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주가로 반영하는 게 미국 시장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또 시게이트와 더불어서 웨스턴 디지털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